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 1년 동안 올렸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조회수와 관심을 많이 받았던 영상이고, 또 많은 분이들 보셨을 것이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 해설을 안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이 메시지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도 보셨겠지만 이분은 평소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굉장히 애기 같은 목소리가 바뀌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요 메시지만 들으신 분들은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나름 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실제로 일도 하셨던 나름 엘리트 캐리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너무나 이제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성인 ADHD로서 이런 스스로의 어떤 내적인 괴로움을 많이 겪어 가셨던 분이라서 뭔가 이렇게 일을 오래 하기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이분의 사연을 보시면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됩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서 살아남으셔서 뭔가 이렇게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돈이나 이런 것들에 집착하시고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왜 예전에 그런 형태의 집 많이 있었잖아요. 가게에 딸려 있는 지금 단칸방 같은 이제 그런 집에서 정말 맞벌이 하는 부모 밑에서 거의 많은 케어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위에 이제 그 굉장히 어린 시절에 그 오빠가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큰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먼저 간 오빠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언급도 하지 못하고 왜 그랬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어머니는 또 어머니들 얼마나 큰 마음에 충격이 있었겠어요. 너무 깊은 우울증과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막 건드려지면 막 다 너 때문이야 막 이런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자라게 됐던 거죠. 그러니 뭐 정상적으로 애착이나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불안정한 이런 모습이 보였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어쩌다가 외국에서 공부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또 여러 그 외국의 어떤 히피 같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또 굉장히 새로운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 왔는데 부모님은 여전하시고 심지어 막 삶을 놔버린 듯이 온몸에 집안이 그렇게 막 엉망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니 이 부모님과 관계가 좋을 리가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무엇보다 이제 이분이 그 내용 속에서 그 빛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과 잘 맞물려서 우리가 곱씹어 볼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면서 다시 이렇게 끊어서 설명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으면서 진행할게요. 그 행복하고 편안한 미래 당시 되어서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음, 빛을 보기 직전이에요. 당신의 기분 어때요? 미래 당신은? 아, 그래서 이런 일을 겪었구나. 아, 어떤 일들?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바로 그 점입니다. 음, 어쨌든 빛을 보기 직전에 는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직접 말해주시겠어요? 괜찮아. 음흠. 너는 이미 다 갇혔어. 음,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 음흠. 무언가를 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살아. 좋아요. 그나저나 지금 현재 는 어떤 점을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진 힘을 믿지 못해요. 아, 어떤 힘을 가졌는데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작 현재는 왜 못 믿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다들 너 방식은 틀렸어. 아하. 너 저번 직장 사람들이 너 일 진짜 못한다고 하더라. 너 화합이 전혀 안 된다던데? 너 소문 안 좋더라야. 너 그렇게 하면 얼마 못 가? 너 지금 이사님, 사장님이 너 일 잘한다고 좋아하는 거 같지? 오래 못 가 너.
이런 말을 듣고 사람에게 미래의 당신은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굳이 안 어울려도 돼. 좋아요. 너가 어울리려고 하니까 자꾸 네 뜻대로 못하잖아. 어차피 어울리지도 못하고 사람들 다 너 보면 쟤 왜 저러냐.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차피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들은 너 또라이라고 생각해. 근데 넌 알잖아.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따라가 보면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방치되고 외롭고 어울리지 못했던 어린 시절 상처와 결핍들이 아직도 건드려지는 느낌이에요. 너한테 진짜 사랑을 줄 사람들은 너가 뭘 해도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네가 움직이지 않아도 다들 널 사랑해.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가려다가 결국 안 되잖아. 진짜. 그냥 너 가던 대로 하지 왜. 좋아요. 그래도 칭찬해주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떤 점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얘는 일단 너무 착해. 너무너무 착해. 그게 너무 좋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너무 깊은 애정이 쌓이긴 했던 것 같아요. 너가 원하는 거 못 받아내. 아하. 너네 엄마 아빠한테. 그 사람들은 그냥 귀신에 씌인 거라 생각해. 아하. 그 사람들 너네 엄마 아빠 아니야. 아하. 그냥 뭔가에 씌어서 널 길러낸 거야. 그러니까 너 뭐 받으려고 하지 마, 거기 가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복잡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또 연락을 끊지 하니 또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너네 부모님이 약한 모습 보인다고 마음 약해서 만나러 가지 마. 결국 또 갔다가 상처만 받고 올 거란 말이야. 에요. 그 사람도 어차피 본인이 원하는 것만 줄줄줄 읊을 건데 너가 왜 거기 가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있어, 바보같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보라고 원하고 싶으세요? 이제는 이제 그만. 다칠 만큼 다쳤어. 아하. 그래요. 어쨌든 우리 씨의 삶에 이 부모님들은 어떤 역할을 했던 걸까요? 사실 그 사람들 되게 좋은 사람들이야. 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진짜. 어떤 차원에서? 그 사람들 원래 되게 착한 사람들인데 아하. 너 도와주려고. 아. 그 사람들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 아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려는 거였을까요? 너 혼자 서야 돼. 아. 너 혼자 서야 된다고. 아, 진짜. 그런 거였군요. 아휴, 좋아요. 어쨌든 이제는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보라고 강조하고 싶으세요? 너가 옳다고 느끼는 거는 그냥 해. 좋아요.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설령 너가 죽는다고 해도 너가 그걸 해야 돼. 아하. 그래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는 자꾸 이렇게 일을 해도 오래 못 버티고 그만두는 일이 좀 반복됐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나 진로 방향에 대해선 어떻게 해보라고 하고 싶으세요? 너는
어떤 조직의 한 부품이 될 수 없어. 아하. 너는 그냥 너여야 돼. 음, 너 자신. 좋아요. 그래서 뭐 딱히 뭐 안 해도 되겠는데? 아하. 응. 아 근데 너도 알잖아.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휴 그냥 홀로 서는 게 뭐 역경을 이겨내고 그런 거 아니야. 아, 좋아요. 홀로 서는 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아, 아휴 바보야. 아이고, 아휴 좋아. 참. 좋아요, 좋아요. 너가 자꾸 뭐 하려고 할 때마다 너네 부모가 너를 더 가혹하게 했잖아. 그거 너가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 누군가한테 더 의지하는 거야. 아, 가만히 있는 게 홀로 서는 거라고 바보. 그런 거였군요. 좋아요. 좋아요.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자꾸 그만두는 패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신경 쓰지 마. 좋아요. 그 사람들 감정 그 사람들 거야. 그냥 뭐 너 아까 7살 때 유치원 처음 갔을 때 가만히 앉아서 친구들 관찰했을 때 그냥 아무 느낌 안 들고 편안했잖아. 그거 하면 돼. 그냥 그때처럼 가만히 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쟤는 저거 하고 있네. 쟤는 저거 하고 있네. 좋아요. 아 편해. 힘 쭉 빼고. 그래 너 어렸을 때 그 맨날 너 집에 혼자서 힘 쭉 빼고 베개 위에 누워 있었잖아. 그거 하라고. 아 진짜 그때 너 평화로웠잖아. 편안했잖아. 좋았잖아. 너 유치원 떨어지면서부터 이것도 해야 돼. 쌤이 그림 그리라고 크레파스 지어주네. 하기 싫다. 근데 또 안 하면 안 돼. 초등학교 들어가서 교과서도 챙겨야 돼. 크레파스 깔끔하게 쓰고 다시 챙겨서 집에 가야 돼. 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게 너를 죽이는 길이야. 그냥 힘 빼고 베개 위에 누워 있어.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제? 이게 얘가 힘을 빼면은 주변에 에너지가 많이 떠다니거든? 자석처럼 얘가 힘을 다 빼야지 이 자석의 흐름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게 돼. N극, S극 붙었다, N극 붙었다,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자꾸 뭐 하려니까 안 된다, 얘는. 좋아요. 자, 여기서 잠깐 끌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그 개인적인 고민과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앞부분에 그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지 말라, 너무 애쓰지 말라, 바라지 말라, 그럼 연락 끊은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죄책감 가지지 말라, 좀 굉장히 안 좋게 묘사가 나오는데, 뒤에 그런데 그 부모님들 되게 좋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원래 되게 착한 사람들이야. 너 도와주려고 그래.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제가 상담하면서 참 많이 접하게 되는 케이스들이에요. 굉장히 뭐 많은 분들이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서 오잖아요. 뭐 남편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니면 부인 때문에, 아니면 뭐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나 싫어서, 너무나 그 어떤 전생에 무슨 악연이 쌓여서. 그런데 막상 그 메시지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 사람들은 너를 돕고 있는 거다. 참 이게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그 한편에 영화나 연극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전에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심파극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도입되기 시작했을 때 공연을 다니잖아요, 공연. 그러면 꼭 거기에 이제 어떤 악역을 맡는 그런 배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공연이 끝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동네 마을 사람들이 "저 나쁜 놈!" 하면서 "저 나쁜 놈!" 하고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극과 현실의 그 경계가 모호해서 그걸 구분을 못 했던 거죠. 약간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우리는 저쪽 세상에서 이 땅에 내려와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인데 그 역할 속에서는 굉장히 악역이고 서로에게 힘들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맡기 이전에 우리는 다 너무나 선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 역할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런 설명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홀로 서야 되는데 홀로 사는 게 뭔가 역경을 이겨내고 그런 거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다. 인간관계도 신경 쓰지 마라. 이 뒷부분에 이제 그 처음 유치원 갔을 때 가만히 친구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 아까 그 너무나 이제 고립된 환경에서 자라 가지고 한 번도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못 해 보다가 유치원이라는 가서 처음으로 그 아이들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 어울리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겠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관찰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뭔가 관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 없었던 상태에서 갔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가만히 있던 그때 그 주위에 있는 에너지가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무언가를 자꾸 애써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홀로 선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뭔가를 많이 이뤄 가지고 혼자 극복해내고 역경을 극복해내고 막 성취하고 자리를 만들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는 걸 깨닫고 느끼는 거. 이게 홀로 선다는 건데.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해내고 쟁취하고 붙들고 일어서려고 할까요? 불안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애를 쓰게 되고 그 애를 쓰는 과정에서 오버하게 되고 엉뚱한 걸 잡게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분한테는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뒷부분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들으면서 진행할게요. 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달라고 정리해 주고 싶으세요? 너 원하는 거 다 되겠는데? 음. 너 원하는 거 다 되는데, 근데 너가 원하면 안 된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려 하면 안 돼. 아. 근데 너 솔직히 지금까지 너도 느꼈잖아. 너가 막 아등바등 직장 들어가려고 하면은 안 뽑아주고. 근데 안 되겠네. 아휴,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나 요리해 먹고 살자. 그러니까 너 갑자기 여기저기서 전화 와서 와달라고 그랬잖아. 심지어 막 너가 갑이었어. 너 그렇게 해, 그렇게. 좋아요. 아니면 많은 거지 뭘. 좋아요. 자, 이렇게 지혜로운 조언을 전해주시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 저기 좀 높은 데 사는데 근데 어디라고 말하면 아나? 좋아요. 그냥 대충 이해할 수 있게 말해줄 수 없을까요? 어떤 물리적인 차원이 아닌가요? 저기 물질이 아니고 빛 같은 건데 일종의. 그래서 얘가 힘들 때마다 막 태양 같은 게 얘 머리 위로 막 내리고 반짝반짝해지면 얘가 갑자기 아픈 데가 낫고 그런 경험을 얘가 많이 했거든. 그리고 심지어 얘네 남편도 여보 주변에 왜 태양이 빛을 쏴? 막 이러면서 깜짝 놀랬어. 근데 얘는 그 빛들이 얘를 다 보호해줘 지금. 좋아요. 그래요. 혹시 당신 이름 있으신가요? 그냥 나는
빛이야, 빛. 빛. 모든 좋아요. 우리 이게 어떤 역할을 주나요? 그냥, 나는 뭐 딱히 하는 거 없는데, 좋아요. 그냥 얘를 비춰줘. 좋아요. 그늘 같은 것도 다 빛을 만들어서 웃게 해주고, 그래서 사실 얘가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얘 살면서 힘든 일 진짜 많이 겪었거든? 좋아요. 근데 얘는 그늘이 없어? 왜 없는 줄 알아? 왜 그럴까요? 내가 다 비춰줬거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당신을 더 자주 느끼고 교감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 인공적인 빛 있잖아. 그 막 휴대폰이나 막 실내 빛 같은 거. 그것도, 얘가 가끔씩 너무 급할 때는 막 에너지로 만들어서 쓰긴 하거든? 근데 그거는 일종의 인스턴트 음식 같은 거라서 얘가 그걸로 섭취하고 에너지를 얻으면 꼭 뒤탈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얘가 원래 사실은 꿈이 농부거든. 시골에서 예쁜 집 짓고 농부로 사는 건데 아니 왜 이런 재능을 가지고 바보. 아니 이렇게 똑똑한데 왜 그 시골에서 농사만 짓겠다는 거야. 좀 나가서 사람들 도와줘야지. 그래서 근데 얘가 사실은 농부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빛을 계속 받으면서 그 즉각적으로 에너지로 변환해서 얘가 살면은 인스턴트 먹은 것 같은 그런 부작용이 안 나니까 지가 편해서 그런 거야. 좋아요. 이 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나 봐요. 이거 빛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빛을 사람들이 변환해서 에너지로 만들어가지고 이 몸속에 저장하거든. 근데 이거 아직 잘 몰라 사람들이. 근데 그 빛을 저장해서 몸속에 저장해 놓으면은 이게 이 명확하게 무언가를 보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줘.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이걸 잘 못 쓰고 그리고 그 인공빛 그거는 아무래도 좀 약간 싸구려 에너지 같은 느낌? 그냥 밥 먹어야 되는데 싸구려 단백질밥 먹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하면은 인생이 불행해져.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지금 좀 어려울라나? 아니 사실 내가 원하는 거는 사람들이 사실 크게 뭐 안 해도 되거든. 나는 그냥 얘한테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빛을 주고 있는데 특히 아저씨 말이에요. 아저씨 맞아. 아저씨. 아저씨 빛 좀 받고 살아요. 아저씨 왜 자꾸 정크푸드만 먹어. 내가 진짜 너무 속상해. 그래요? 조금 그냥 아저씨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주말에 혼자 나가가지고 햇빛이나 이런 사랑의 빛이 있는데 나가가지고 앉아 있다가 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뭐 어디 주말에 그것 좀 어렵겠구나 이 아저씨는. 주말에 뭐 시간 내는 건 어려우면은 여기 옥상 안 열리나? 열리나? 좀 알아봐야겠다. 얘기해보고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서 그냥 아저씨 너무 빛을 안 받아서 그래. 빛 좀 이게 아저씨가 빛을 안 받는 게 아니구나. 빛을 받는데 아저씨가 빛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거를 능력을 아저씨가 잃어가고 있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빛을 좀 자주 받고 처음에는 빛 받아도 별 그게 없을 거야. 근데
빛이 오면은 아, 내 뺨에 빛이 나는구나, 내 뺨에 빛이 내리는구나, 이것만 해도, 의식만 해도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의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그러면은 그게 아저씨한테 쌓여가지고 아저씨 인생에 아저씨한테 큰 힘이 돼. 그래요. 그럼 응. 혹시 제가 또 주의하거나 노력할 게 좀 있을까요? 아저씨를 너무 말려가지 마. 말려? 응. 말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저씨는 몸속에 어. 빛이 가득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하. 너무 빛을 잃어. 빛을 막 너무너무 해. 그러니까 그냥 존재하라는 말이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햇빛 비치는 데서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좋아요. 응. 빛을 받는 게 중요한 거군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 아하. 그리고 너가 보통 사람들이 더 진화하면은 새로운 종이 되는데 그 새로운 진화한 진화? 인간이 음. 바로 빛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야. 그래요. 음. 자, 그러면 우리들이 이 빛을 에너지로 바꾸려면 어떤 노력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 아. 그거는 내가 사람들이랑 왜 못 어울리는지 알아? 얘가 왜 못 어울리냐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 우리 사실 옛날에는 다들 빛을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을 다 알았거든? 근데 얘는 빛을 에너지로 바꾸는 걸 알아서 그거를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할 줄 모르잖아.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빛을 다 뺏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사람들 만나면은 막 기운이 빠지고 너무 우울해지고 부정적으로 변하는 거야. 사실 얘가 진짜 한 달 동안 혼자 지내잖아. 완전 얼굴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들 막 이 사람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잘 풀렸어. 막 그 사람이 진짜 운 좋은 사람이야. 얘 진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베개에 누워서 빛만 봤다가 딱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정도로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얼마나 좋은데. 좋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빛을 못 받... 잠깐 좀 끊어가도록 할게요. 이 빛에 대해서 이제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사람들이 빛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법을 잃어가고 있다. 뜬금없는 소리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도 있는 얘기예요.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비타민 D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어디서 우연히 의학 서적을 봤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비타민 D가 결핍이라는 거예요. 요즘 많이들 아시죠? 이 비타민 D가 왜 결핍이냐면 우리는 햇빛을 받으면 피부가 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 빛을 너무 많이 안 받고 산다는 거예요. 실내 생활을 하고 옷을 입고 선크림 바르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90%는 비타민 D가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한번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했을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제 비타민 D 영양제를 보충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확실히 피로가 덜하고 뭔가 예전보다 좀 활력이 돌고 확실히 뭔가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좀 비타민 D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 맥락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많은 뭐 석탄, 석유, 뭐 수많은 에너지 활용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에너지 다 어디서 왔겠어요? 이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계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뭐 이렇게 행성들 있잖아요. 그 행성들을 다 합쳐도 태양 질량의 1%도 안 돼요. 태양계 전체에서 99%의 질량은 다 태양 하나가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이 태양은 거대한 빛의 덩어리죠.
그리고 우리는 그 태양에서 오는 빛의 정말 몇 조분의 1도 다 활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과학자들이 그래요. 지구 차원의 에너지를 쓰는 종족, 태양 차원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종족, 은하 차원의 에너지를 쓰는 종족, 얼마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냐에 따라서 그 문명의 척도가 갈린다는 척도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지구에 있는 에너지 다 못 쓰는 정도다. 그만큼 이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많은 메시지들에서 밖에 나가서 걸어라, 하늘을 봐라, 햇빛을 쐬라, 바람을 느껴라,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나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늘 그걸 메시지에 함축하는 부분은 빛이에요. 빛. 어디서는 비치겠어요? 태양. 그래서 이 태양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식물만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광합성을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물하고 다를까? 이런 겁니다. 실제로 빛을 보지 못하는 이런 고립된 환경에서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면 굉장히 정신이 안 좋아집니다. 특히 이제 극지방 같은 데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백아 현상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상품도 있더라고요. 창문인데 사실은 거기가 벽이에요. 아무것도 막힌 벽인데 그 창문을 파랗게 빛이 들어오는 그 유리를 껴놔 가지고 마치 창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빈 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멘탈이 관리가 되는, 그만큼 이 빛이라는 것, 특히 태양빛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과학적으로 그 메커니즘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생명 가진 존재의 모든 근원은 저 태양인데, 우리 동물도 하물며 이런 빛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겠느냐. 여러 가지 단서 중에 하나가 비타민 D겠죠. 우리 인간은 햇빛을 받지 않으면 비타민 D 합성을 못 해내고 뭔가 신체 구조가 뭐 뼈가 삭는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피로해진다든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의식적으로 비타민들을 먹어야만 보충이 되는 지경에 온 거죠. 너무나 실내 생활하고 옷을 입고 하라니까. 그래서 계속 나가서 하늘을 보고 햇빛을 받고 바람을 쐬고 걸어라, 이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느낄 때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태양빛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도 재작년부터인가 이제 상담이 비는 시간에 꼭 이렇게 나가서 산책을 하고 들어옵니다. 사실 저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의식적으로 산책을 하고 와요. 그러면 이것도 또 버릇이 되니까 그것도 안 하면 아쉽고 찌부당하고 그래요. 근데 꼭 잠깐 이렇게 산책하고 온 것만으로도 뭔가 좀 활력이 도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이런 느낌이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빛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능력을 잊어버린다. 자, 이거예요. 뭐냐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빛을 받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빛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빛이 오면 내 뺨에 빛이 빛나는구나. 빛이 내리는구나. 이것만 해도, 이런 걸 의식만 해도 하다 보면 지평이 넓어지고 그 빛을 좀 더 잘 흡수하게 된다. 자,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앞에 책이나 글자를 볼 때 눈으로만 본다고 이거 우리가 다 이해하고 흡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집중해서 그 글자를 인식하고 그 글자를 해석하고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 소리로 만들고 그 소리를 만들어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이런 해독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 글 속에 있는 내용들을 흡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빛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빛을 받는 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잘 흡수하기 위해선 내가 빛을 받고 있다는 걸 의식적으로 집중하고, 그것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의식적으로 개념화하고 상상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진정으로 그 빛이
내 안에 흡수되어서 내 안에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발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요. 특히 이런 걸 잘 이해하시는 게 이제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이죠. 우리 이제 일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데 단전호흡 하시는 분들은 이 공기 중에 기운이 있다. 기가 있다. 이 기를 우리 몸에 저축하고 축적하는 게 단전호흡의 핵심인데 그냥 호흡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기운을 내가 그서들이고 이 몸을 기운을 나의 단전에 쌓는 의식적인 집중을 해야지만 그 기운이 내 안에 들어온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호흡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그 안에 뭔가 기운이 있고 이런 걸 내가 받아들이고 이걸 통해서 그 기운을 내가 축적하고 단전에 응집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기운이 된다는 이론이잖아요. 햇빛이라고 다르겠냐고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 서려 있는 기운을 우리가 흡수하는 법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게 이것이 중요성과 그것이 필요성을 잘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현대인들이 이 뒤에도 나오지만 좀비처럼 만성 피로에 영혼 없는 사람처럼 눈빛이 흐려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좀 더 이제 뒤에 더 중요한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약간 그 좀비 같은 그런 느낌이 돼, 사람이. 좀비 같은 사람이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지구에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영화에 보면은 좀비들 막 나오잖아. 그거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야, 지금. 응? 그냥 너무 익숙하니까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지금 봐봐. 지금 저기 전쟁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거 좀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 나라에. 그래요? 이게 나라의 좀비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한테는 사실 살면서 했던 고귀한 모든 행동들이 다 총합이 돼서 안타깝지만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져.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살아야 돼. 근데 말이야, 좀비 같은 사람들은 가치를 잊어버려. 가치를 잃어버리면 왜 전쟁이 나는 줄 알아? 그 사람들은 더 이상 가치를 잃어서 아껴주고 보호해줄 존재들이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건 진짜 너무너무 너무 슬퍼. 그러니까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도 전쟁의 위기가 한국에도 밀려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한국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사람들 잘하고 있어. 일단은 그래도 요즘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보이거든, 한국에. 근데 빛을 잃었다기보다는 좀 숨기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이 사람들 다시 되찾을 거야. 왜냐면 한국 사람들 진짜 뭐라고 해, 신성하거든. 아하, 신성하다는 거는 빛이 많다는 뜻이야. 좋아요. 근데 사실 좀 빛을 많이 잊어버린 건 사실 맞아서 좀비처럼 된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이 또 그 빛을 찾아오는 법을 굉장히 잘 알더라고. 좀 빛을 찾는 법을 좀 잘 아는 민족이라고 그럴까? 약간 그래, 이 사람들이. 아저씨도 빛을 잘 찾을 거야. 아하. 이 빛을 찾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행동할 필요 없어.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 마음으로. 아무것도 해야 될 게 없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모든 게 다 완벽한 상태. 좋아요. 자, 바로 그 점에서 또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푸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사람의 생각이
먹고 사는 거에 머무르잖아? 그러면 지옥을 경험하게 돼. 서바이벌이야, 아주 그냥. 그냥 먹이를 찾으러, 사냥을 목숨을 걸고 사냥을 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런 차원을 살아야 돼. 뭐라고 하더라? 그거 있잖아, 왜, 서바이벌? 서바이벌인데, 약육강식, 아, 맞아. 약육강식. 좋아요. 빛을 잃어버리면 약육강식의 사람이 돼. 근데, 빛을 더 많아질수록 먹고 사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따라오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너무나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아휴, 많이 힘들지. 너무 힘들다고 방에만 틀어박혀서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빛을 받으렴. 그러고 존재하는 거 그 자체로 괜찮다. 존재하는 거 그 자체로 감사합니다. 하면은 나는 뭐 이미 충분하니까 남을 돕고 싶은 마음도 들고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자동으로 물질은 따라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좋아요. 음. 그래요. 또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시작했던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든 사람들에겐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많이 없어. 그래서 그래. 그냥 좀 불편하다 너가, 그치? 좀 불편하긴 한데 다 잘 될 거야. 좋아요. 자, 여기 잠깐 끊어가도록 할게요. 빛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좀비처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와 궁핍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다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상담이 있었던 게 작년 4월 정도였고요. 그때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나고 막 그랬을 때였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나라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때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렇게 혼란과 두려움이 있는 그 시절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빛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좀비처럼 되고, 그러면 전쟁도 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더 많은 시간과 추억을 쌓아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 건데, 점점 더 주객이 전도되는, 그죠?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가족들과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좋은 체험 해주는 건데, 점점 주객이 전도돼서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점점 줄이고 아이들에 대해서 전부 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건데 주객이 전도돼서 이렇게 오히려 더 서로 가족들이 막 갈등하고 불행해지는 상황이 되는, 약간 그걸 보시면 돼요. 우리는 다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물질이나 부유함 이런 것들이 없어도 다 잘 살 수 있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고, 뭘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 지구의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조건들과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부족해. 더 많이, 더 무언가가 있어야 돼. 본질을 놓치고 허상을 쫓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허상의 끝이 뭐예요? 국가 간의 전쟁. 이걸 말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진짜 중요한 본질, 우리의 진짜 참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꾸 물질과 허상과 잘못된 것들을 찾다가 보니까 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특히 이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뭔가 그 사람의 생각이 먹고 사는 거에 머물게 되면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왜?
내가 먹고 사는 걸 중요하게 여기니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해지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뺏어야 하고 아무리 모아도 이거는 부족한 것 같고 그 끝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 욕심의 끝이 그 물질의 그 끝이 어디 있겠냐고요. 무한하잖아요. 무한히 욕심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가진다고 한들 더 가지고 싶잖아요. 그 굴레에 빠지게 되고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본질은 그 물질은 그냥 도구일 뿐인데 우리가 진정 이 삶을 체험하는 도구일 뿐인데 내가 하루 3끼 먹으면 되지 하루 10 끼, 100끼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 아니고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돈도 그렇잖아요. 사실 꼭 그렇게 우리가 막 무슨 막 몇 천억, 몇 조 가져야지만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월급 몇백 받아도 삶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걸로는 부족해. 더 많아야 돼. 더 많이 더 무언가가 있어야 돼.'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시선이 가니 삶은 피폐해지고 각박해지고 불행해지고 결국 지옥이 되죠 삶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그런 먹고 사는 거에 머물게 되면 삶은 지옥이 된다. 물론 지금 굉장히 궁핍하고 괴롭고 답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또 냉정하게 보면 또 그렇다고 요즘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전처럼 굶어 죽는 시대는 또 아니잖아요. 물론 남들보다 많이 못 먹고 덜 먹고 배고픈 시절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미 내가 생존을 위한 충분한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늘 부족해. 모자라. 창피해.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어.' 나를 자꾸 부족하게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골방에 숨어 버리고 밖으로 안 나가고 햇빛을 받지 않게 되고 이 악순환에 빠지라는 겁니다. 이 악순환에.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방에 틀어박혀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햇빛이라도 쐬라.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연의 기운이라도 흡수해서 내 마음을 편안히 하고 내 마음의 안정을 찾아들고 내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질이 나한테 끌려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연결을 다 끊어버리고 골방에 틀어박혀 버리면 어떻게 그 물질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그 물질은 연결을 통해서 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돈과 부유함과 물질은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 연결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알 수 없는 이런 무의식적인 끈과 연결 이런 채널을 통해서 오는 건데 이 채널을 다 끊어 버렸으니 어떻게 그 물질이 나를 오겠냐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궁핍할수록 나가서 걸어라. 햇빛 쐬라. 하늘 봐라. 바람 쐬라. 소흡해라. 숨 쉬어라. 그래서 이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자연의 기운과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된 그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와 물질이 나를 찾아올 길이 열리게 되니까요. 그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 육신 안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내 영혼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그릇 안에 몸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거꾸로 생각하죠. 내 몸 안에 영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나의 영혼이 나를 채우고 있고 그 영혼이란 그릇 안에 내 몸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의 영향력을 주위에 행사하면서 느끼지를 못하고 살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이제 서로의 그 영향력의 범위가 겹치게 되잖아요. 나의 영향력과 상대방 영향력이 어느 부분에서 겹치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뭔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영혼과 영혼이 만나서. 물론 내 몸 바뀌지만 거기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이걸 통해서 더 사람들이 끌어당기게 되고 여기서 채널이 열리고 바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이런 새로운 가능성의 길이 열리는 건데 아니 이렇게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그게 어떻게 열리겠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럴수록 밖에 나가서
하늘 보고 햇빛을 쐬고 숨 쉬고 공기를 들여마시고 호흡하라. 이게 끊임없이 나오는 메시지예요. 이걸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의 메시지가 이제 뒤에 이어집니다. 자, 그 아까 그 좀비가 많은 나라는 전쟁이 다가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전쟁 올까봐 걱정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아, 전쟁 올 일 없겠는데? 아,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 나라에 얘 같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한국을 보호해 주는데? 아하, 그렇군요. 그래요. 이렇게 한국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걸까요? 아, 참, 이거 말해도 되나? 아휴. 내가 다 말은 못 해주고, 일단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이 땅 사람들이 아니야. 아하. 사실은 저기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막 그 이 땅에서 나고 자란 그런 영혼 원주민도 있잖아, 사실은.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원래 살던 원주민 영혼이 아니고 저기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있는 건데, 얘도 그렇고, 아저씨도 그렇네? 아저씨랑 얘는 조금 더 높은 데서 왔다. 아저씨도 혹시 사람들이랑 못 어울려, 잘? 그렇긴 하죠. 아, 그렇구나. 아니, 왜냐면 아저씨도 얘랑 똑같은 문제가 있네, 보니까. 아저씨도 괜찮잖아, 그지? 그래서 혼자 일하고 있죠. 아저씨 너무 잘하는데? 뿌듯해. 아저씨 그거 알아? 아저씨 저 높은 곳에서 나랑 친구였다? 아, 그랬을까요? 그렇군요. 어쩐지 반갑더라고. 좋아요. 자, 그나저나 그렇게 높은 차원에서 온 이 한국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사는 걸까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원래 좀 더 높은 곳에서 온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살아. 그래. 좋아요. 자, 어쨌든 지금 한국은 여러 가지로 좀 경랑 속에 빠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렇게 앞을 보기 힘든 상황에 한국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으세요? 얘가 지금 겪는 상황이 이 나라의 상황과 지금 똑같네, 보니까. 이게 빛나기 바로 직전이구나. 참. 근데 뭐 어쩌겠어. 사실 얘도 여기 찾아온 이유가 사실은 얘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 얘가 지금 가장 어두운 때고 동이 트기 직전이라는 거를. 그래서 여기 찾아왔잖아. 그렇군요. 사실 찾아온 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 나라도 상징적인 의미를 거치고 나면 더 밝아질 거야. 지금 제일 어두운 때라는 거 맞아, 사실. 상징적인 때 올 거야, 곧. 그렇군요. 어쨌든 몇 달 안 남았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가장 어두운 때 헤매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나 길을 전해주고 싶으세요? 그저 존재하세요. 존재. 당신이 해야 될 건 없습니다. 아하. 근데 좀 동물을 좀 그만 괴롭혀. 동물? 왜 그럴까요? 아니 막 자꾸 먹잖아, 동물을. 근데 그 동물 안에 사람이랑 똑같은 게 영혼이 들어있거든. 근데 걔네들은 막 맨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죽은 시체를 자꾸 뜯어먹는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거 진짜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뜯어먹는다고 생각해봐. 그건 진짜 못할 짓이야, 진짜. 그래도
육식을 아주 금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걸 음, 어떻게 조절해 나가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주 금할 수 없다는 것도 관념이지 다. 음, 나는 그냥 더 이상 살생을 그만했으면 좋겠어. 어떤 이유에서든지. 좋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내 욕심인 것 같고, 어, 한, 미래 세대에 가면은 고기를 안 먹긴 하겠다. 그지? 뭐, 좋아요. 글로 가는 방향인데, 좀 더 빨리 가고 싶다면, 살생을 좀 안 해봐봐. 먹는 것도 포함해서. 만약에 그렇게 좀 바꿔 나간다면 어떤 도움을 받게 될까요? 당당해지는데, 사람들이? 당당해진다. 어, 잘못한 게 없잖아. 음, 나의 삶을 그 누구의 죽음을 전제로 살아있지도 않아. 좋아요. 좋아요. 음. 자,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전화 한번 했더니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사람들, 사랑해요. 내가 저 위에서 밝게 비추고 있어. 좋아요. 근데 사실 내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괜찮을란가 모르겠는데,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느낄 수 있어. 지금 정화의 시간이라서, 사실 사랑으로부터, 빛으로부터 도망 다녔던 사람들은, 많이 힘들겠다. 빨리 밖으로 나와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좋아요. 주변을 돌아보고, 자,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좀 빛이 부족했구나 자각하려면 어떤 점을 알아야 할까요? 자각하려면? 내가 나로 살지 않는다는 기분이 들었을 때, 그럴 때 제일 먼저 뭘 해봐야 할까요? 나가서 빛을 받아. 고요하게. 고요하게.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빛을 잘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일까요?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무엇을? 이 빛은 정말 소중한 빛이야 하면서 감사해. 좋아요. 그래요. 그럼 어떤 도움이 될까요? 삶에서 사랑이 더 많아지는데? 좋아요.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다 끝났고요.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두려워하고 있는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 땅 사람들이 아니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신관하는 이야기 그 책에서도 분명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여기 출신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의 존재들은 여기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런 느낌보다는 어디서 온 존재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말이 나오죠. 여기 사람들은 이 땅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뭐 거기도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이런 것들이 이제 창조론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뭐 그건 제 가설이고요. 아무튼 이런 겁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의 진짜 본질은 여기서 자생적으로 진화한 이런 존재라기보단 어디서 온 존재들이다. 그것이 정확히 영혼이 그랬다는 건지 물질이 그랬다는 건지 모르죠.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도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의 본질이 여기 태상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 한국에 사는 이 영혼들은 특히 더 높은 차원에서 온 존재들이다. 이걸 좀 강조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메시지에서 뭐랄까 이 한국이라는 땅의 운명과 숙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앞으로 이 한국이 얼마나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진 민족인지에 대한 언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통일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메시지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태초부터 시작되었다. 태초부터. 또 어떤 메시지에서는 이 한국 땅에 엄청난 에너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도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 한국과 한국 땅과 이 한국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함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세계사적으로도 그래요. 특히 이제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문명 옆에 있는 작은 나라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중국에 흡수되거나 다른 나라에 동화되거나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한국말 같은 경우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흡수되지 않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특히 이 한국말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도 참 미스테리예요. 요즘 왜 한국말의 우수성, 그 한글의 우수성 이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한국어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 어원과 뿌리를 따라가 보면 굉장히 그 뿌리가 좀 모호해요. 아직도 제가 뭐 언어학자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까지 뭔가 그렇게 확 딱 떨어지는 그런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 한국이라는 말도 그렇고 민족성도 그렇고 어떤 뭐 지금 여러 가지 이런 K 콘텐츠나 이런 부흥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뭔가가 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는 그런 민족인 것 같고 또 하나 그렇게 그 한때는 거대한 영토를 누렸던 그런 민족이 갑자기 영토에 막 10분의 1 뭐 30분의 1 이렇게 줄어들어서 지금 이 조그만 땅덩어리까지 몰려왔는데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지금 또 막 세계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는 K 콘텐츠를 이렇게 문화적으로 문화 강국으로 또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몇십 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잠재력이 응축되어 있는 민족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어떤 고난과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됐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외침과 심지어는 남북의 분단 또 내적인 갈등 수많은 이런 정치적인 혼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왜 그 엔진 구조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엔진 안에 피스톤이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피스톤이 폭발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주된 가스를 아주 몇 천분의 1로 압축을 해서 거기에 불꽃을 땅 튀겼을 때 이것이 팡 튀어오르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약간 우리 민족이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그 수많은 것들을 아주 작은 곳에 응축을 시켜서 여기에 불꽃만 튕기면 피스톤이 폭발하듯이 팡 터지기 직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뭔가 빛나기 직전인 그런 아주 혼란과 괴로움과 그런 혼돈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곁다리로 지금 여기 육식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죠. 요거는 좀 따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영성을 하다 보면 채식과 생식 이런 것들 육식에 대한 딜레마에 분명히 부딪힐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육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살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엄밀히 말하면 이 살생이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좀 더 추가 언급을 드려야 하냐면 육식에 대한 논쟁이 그 메시지 중에서 정말 명쾌하게 설명된 예전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요. 저는 그게 정답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다 알아요. 채식이 좋고 육식이 뭔가 해롭고 몸에 좋지 않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뭔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육식을 좀 줄여야 하고 멀리해야 하고 심지어는 금해야 하고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알죠.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는 진화 과정에서 육식을 시작하면서 이런 문명이 꽃피우고 이렇게 지능이 발달하고 정말 수많은 발전이 어떤 그 채식에서 육식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폭발적인 발전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우리 진화는 이 육식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인류 종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수많은 성인병들이 등장한 시기를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짓고 곡물을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해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성인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왜 구석기 식단으로 돌아가자. 아예 그냥 육식과 견과류만 먹던 그 식단 돌아가자. 황제 다이어트라는 말도 하고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의 몸은 육식으로 진화 발전한 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왜 여기서 이 육식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 육식을 위해서 너무나 가축들을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키워내면서 먹잖아요. 바로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식을 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는 너무나 좀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그렇게 가축들과 비인도적인 육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바로 이 과정에서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또 육식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스님들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동자승을 키우는 스님이에요. 동자승도 스님이잖아요. 그죠? 동자승도. 근데 그 스님은 그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이더라고요.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성장 발달엔 고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스님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강요할 수 있느냐. 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로 마무리 짓고 싶냐면 그 예전에 그 육식 논쟁이라는 이제 영상도 올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내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육식을 멀리하게 될 거다. 자연스럽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산속에서 들어가 수행하고 이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일상을 살고 누군가는 이런 바닷가 같은 삶도 때로는 살기도 하잖아요.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 원하는 수준 레벨이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식이 내 영적 수준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될 거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 조금 더 듣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그 뒷부분에 이분의 원래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거 잠깐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우리 앞으로 남은 삶을 살 현재인 씨에게 전화 말때 마무리 정리해 주겠어요? 너 여기서 나가면 잘 살겠다. 그래요. 아, 너무 고마워요, 아저씨. 그래요. 이건 말 안 해야지.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지금까지 말로는 다 전할 수 없었던 그 깊은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당해서 우리 씨를 좀 안고 꼭 안아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제일 처음에 베개 위에 누워있는 거, 집에서 혼자. 그래, 기분이 어떻어요? 에너지를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좋았어. 자, 그 느낌을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이 좋은 느낌으로 가득 채우고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납니다. 하나, 다섯, 심호 크게 하시고 이제 놓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그래, 지금 기분 어떠셨어요? 자고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기분 어떠세요? 되게 개운한데요. 개운하죠? 네.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그래요. 오늘 좀 당황스럽네. 당황스럽다. 어떤 점이요? 그냥 갑자기 뭐라고 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막 아저씨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너무 잘했고요. 그만큼 깊이 몰입하고 좋은 체험을 했다는 그 반증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끝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들으셨겠지만 이분의 평소 목소리가 그렇게 앳되거나 하지 않아요. 물론 약간 여성적인 목소리긴 하지만 그런데 본인도 당황스러워할 만큼 그죠? 자기가 저한테 이렇게 아저씨 아저씨 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랄 만큼 그죠?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그 메시지 상태에 되면 저한테 반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은근히 여러 가지 뭔가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자아가 좀 바뀌었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단서 중에 하나죠. 여러분 아무리 연기라고 하더라도 앞에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반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한테 쫑쫑까지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한테.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아기처럼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뭔가 이 순간만큼은 평소에 내가 아닌 뭔가가 다른 존재로서 다른 자아로서 이해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상담 중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드러나더라.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너무나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었고 가까이 있었는데 단지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연결되고 넘어가는 방법은 몰랐을 뿐이지 방법만 알면 이렇게 가까이 연결될 수 있는 세계에 있고 또 그 많은 존재들과도 이렇게 직접 연결될 수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 그런 어떤 과학적인 구체적인 방법들이 없어서 아주 소수의 어떤 종교적이나 어떤 신을 받았거나 특별한 체험과 이런 것을 통해서만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 이런 것들을 점유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메시지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현상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다 무슨 돛 닦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다 삶이 괴롭고 힘들어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삶에 괴롭고 힘들었던 그 마음의 뿌리를 탁 건들고 뚫자마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문이 열리고 그 너머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연결이 되고 수많은 메시지를 접하고 말하게 되는 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제가 지금 공개한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다 첫 번째 상담에서 첫 번째 그 2시간 만에 상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쉽게 일어나더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 최근에는 제 게시판에 후기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꼭 저한테 상담받지 않더라도 혼자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한 사례들이 생기더라는 거. 저는 이 현상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한 증거로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래도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너무나 어린 시절에 그 인간관계에 대한 부자연스러움, 애착에 대한 어떤 결핍, 성인 ADHD 소리까지 치료까지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최면 속에서 굉장히 앳된 아기 목소리의 존재와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빛에 대해서 이 빛을 사용하는 법을 잃어가고 있고 이 빛을 사용하는 법을 잃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비가 되어가고 있고 약육강식의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고 전쟁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이런 우리들이 무언가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분도 그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뭐가 안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를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렇게 가만히 자연 속에서 햇빛과 공기와 바람을 느끼면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본질을 놓치고 허상에 물질에 이런 것들을 자꾸 쫓다 보니 삶이 궁핍해지고 우리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수록 뭔가 내 삶이 잘못 쪼들리고 궁핍하고 괴롭고 단절되어 갈수록 그냥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햇빛을 받고 그 햇빛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더 느끼고 채우고 연결시키고 할 때
역설적으로 그 삶의 물질과 부와 풍요가 나한테 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더 좋은 메시지와 통찰로 찾아뵙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더 빨리, 더 많은 메시지를 받고 싶은 분들은 여기 영상에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채널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이신연구소 혁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그 미래의 봄에 대해서 현재를 본 지는 어떠셨어요? 미래에서 저를 봤을 때 그냥 마땅히 겪어야 되는 일을 내가 겪었구나, 그냥 그런 그래요. 느낌이었어요. 그냥 이걸 통해야지 저기로 내가 여기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아기 목소리 같지 네, 않았어요? 맞아요. 뭔가 인격이 달라졌다는 가장 좋은 반증 중 하나죠. 저한테 아저씨라고 표현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 반말도 해요. 진짜요? 이게 그만큼 뭔가 인격이 달라졌다는 굉장히 중요한 반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 너무 지혜로운 말들이 많았는데 혹시 뒷부분의 내용들을 좀 다른 분들에게 음성을 공유해 줄 마음은 없으세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희망과 그 위로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저도 듣고 위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나누면 또 그게 나한테 돌아오겠죠, 그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너무 네, 좋은 질문 하셨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오셔서 상담 받으셨는데 소감 좀 어떠셨어요? 신기했어요. 신기했다. 어떤 점이요? 그냥 언제 제가 이게 빠졌는지도 모르게 훅 들어가서 모르는 얘기를 막 하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네. 제가 태양이 나오는 꿈을 되게 많이 꿨거든요. 근데 오늘 딱 하면서 내가 이렇게 비춰주고 있잖아, 이런 얘기를 딱 그 옆에서 지켜봤을 때 그래서 태양이 나오는 꿈을 꾸면 이렇게 몸이 정화되듯이 이렇게 다음날 아침에 그걸 느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참 그 많은 메시지에서 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하늘을 보라, 빛을 받아라. 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 말들이 괜히 나오지 않았을 거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빛나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절을 지나고 있다는 거. 네.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일 것 같아서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녹음된 간신히 카톡을 드릴 거고요. 공개도 허락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가시고요.